오늘 영상 내용은 주식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일단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종목 선정보다도 지금 시장이 상승장에 있는지 하락장에 있는지 아니면 박스장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시장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가 먼저 선결이 돼야지 종목 선정과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냥 동일한 방법으로 시장에 따라서 변화를 주지 않고 동일한 종목 선정과 매수, 매도 전략을 적용하면은 큰 우를 범하게 되겠죠. 시장 구분에 따른 종목 선정,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주식 장기 투자의 단계는 일단 시장을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아니면 횡보장인지, 그리고 매수할 종목을 선정해야겠고요. 매수 전략이 있어야 되고, 매수 전략이란 것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몇 주를 매수하고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단기 투자는 사실 시장 구분이 필요가 없고 종목도 순간적으로 종목이 나타나면 분석할 시간도 없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과 매수 타이밍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매도 전략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매도했을 경우에 다시 어떤 경우에 재매수를 하고 아니면 재매수는 없다든가 그런 어떤 재진입의 전략을 세워놔야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을 되돌림에 팔았다고 해도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구분은 시장 구분을 이건 펀더멘탈로 지금은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어떤 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니까 상승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상승장일 때 이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계속 고점이 돌파된다,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죠. 폭등장일 때 주로 고점 찍을 때 계속 이제 매일매일 고점이 돌파될 경우가 있죠. 종합주가지수나 나스닥이나 일본 니케이 지수나 종합주가 지수나 고점을 찍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점의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고점 밑에서 지리하게 횡보를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 두 번 정도 고점을 돌파한다면 상승장으로 볼 수 있고요. 상승장의 매매 전략은 하락장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인지 지금 하락장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투자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강한 하락장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저점이 돌파되는 겁니다. 폭락장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저점이 돌파될 수가 있죠. 하락폭도 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하락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저점이 돌파되고 있다, 이러면 하락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 달 내에 어느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지리하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 이제 고점과 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잡아놓으면은 1년 내내 박스에서 움직이는 그런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이럴 때는 횡보장이라고도 하고 박스장이라고도 하죠. 이게 시장 구분이 모든 투자 단계에서 첫 번째로 일단 시장 구분을 하고 장에서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 다음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어떤 장일까요?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일봉을 보면은 이제 최고가를 찍었던 게 7월 11일이죠. 그 전에도 최고가가 있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한 6개월 정도를 보면은 저점을 찍은 게 오히려 가깝죠, 고점보다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하락 추세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상승 추세죠. 하지만 어쨌든 저점이 12월 9일 날 찍고 한 달 동안 이제 저점 근처로 안 내려와 있죠. 그렇다고 지금 상승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장이 전형적인 하락 단계에서의 박스장입니다. 현재 한국 시장을 보면은 하락 단계에서의 박스장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는 어쨌든 하락장이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장인데 이 상승과 하락에 놓고 볼 때는 현재는 박스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반대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한국 코스피와는 조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6일에 최고점을 찍고 단기적인 추세는 또 하락으로 향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락을 계속 그 돌파를 하는 것은 또 아니고요. 여기서 하락 추세로 보려면 이때 기록한 저점을 한 달 이내에 깨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달 이내에 지금 상승을 깨지도 못하고 뭐 하락을 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인데 현재로서는 박스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다시 해서 상승을 돌파할 경우는 다시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 선을 하회하면 2250 정도 되죠. 이 선을 하회하면은 하락장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박스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시장 정부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장은 이제 하락장세 중에 상승 전환되면서의 박스장이고, 미국 시장은 상승 추세에 하락 전환된 상태에서의 박스장입니다. 차이가 좀 크죠. 똑같은 박스장이라고 해도.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종목 선정과 매매 전략을, 상승장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대형주를 매매할 수 있는 장이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그 지수 대형주들, 그 큰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 장세가 펼쳐질 때, 이럴 때는 대형주를 매매하셔도 됩니다. 물론 주도주의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1등에서 4등 정도의 업종이나 테마를 공략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 지금은 하락장세의 박스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1등주인 조선주나 AI 전력이나 아니면 로봇주나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가짓수도 많고 텀도 좀 길게 상승장은 조정식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손절 폭은 크게 설정을 해도 되고, 주도주의 경우는 손절을 굉장히 크게 주셔도 되죠. 상승장에서는. 하지만 테마가 업종이 전체가 하락 시에 매도, 이런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상승장의 종목은 아니지만 AI 전력을 보면요, HD 일렉트릭 같은 거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진전기나 산일전기나 LX 일렉트릭 이런 2등에서 3등, 4등 주들이 그 크게 과도하게 하락을 한다. 하지만 1등 주는 굳건하다. 이렇다면은 조금 손절을 크게 가져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승장세에서는 그게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1등부터 2등, 3등, 4등, 주로 4등, 3등 주가 먼저 빠지죠. 동시다발적으로 다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하락 시에. 테마 업종이 전체 하락 시에 매도하는 전략, 이런 것으로 그 매도 시점을 조금 유도리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장이 강한 상승장일 때는 그냥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장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되겠죠. 하락장에서는 주도 테마 업종은 이제 대형주를 배제하고, 중소형주라고 해도 아주 작은 주식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조, 10조 정도의 좀 큰 주식도 중소형주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세 같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큰 종목들, 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든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주도 업종도 1등에서 4등, 상승장일 때는 1등에서 4등 정도의 그 여러 업종이나 테마를 공략했는데, 하락장에서는 압축을 해서 가는 놈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는 당연히 제외를 시키셔야 되고요. 손절폭은 상승장세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작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빠르게 전환되는 주도주나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마 업종이나 전체가 하락 시에는 손절폭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박스장은 이제 하락장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순환매가 좀 빨리 돌죠. 그래서 주도주의 변동도 심하고 주도 테마나 업종이 빨리 변합니다. 근데 이제 AI 전력주나 조선주 같은 테마는, 그러니까 테마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테마입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나 양자 컴퓨터나 유리 기판이나 로봇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손바뀜이 빠르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하지만 조선이나 AI 전력은 당장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수주 그 액수도 굉장히 크죠. 뭐 역대 사상 최대 수주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그 실적이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 테마나 뭐 로봇주나 당장 실적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물론 미래에는 굉장히 큰 실적이 나올 수 있지만 당장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장기 투자용의 주식으로는 조금 빨리 좀 단기 매매는 아니지만 빨리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는 적절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는 박스장에서 당연히 제외시키셔야 되고요. 손절폭 역시 작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승장에서나 하락장에서나 박스장에서나 시장 구분 없이 그냥 손절을 예를 들면 뭐 20%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보다 커야 되고 하락장이나 박스장에서는 손절을 좀 빨리 하고 다시 재진입을 다시 어떤 조건에 상승 조건에 들면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이제 상승장에서는 손절폭을 좀 상당히 크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야지 됩니다. 사망 목표 계좌의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추천이나 투자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매매에 참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업종은 일단 1순위는 조선주에서 특히 엔진 관련 조선주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죠. 또 중소형 조선주 케이프나 다른 HD 현대마린 엔진 같이 중소형 시가총액이 3,000원 이하인 그런 종목들도 많이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시총이 큰 대장주들도 꾸준히 잘 갔고요. 근데 조선주나 AI 전력이나 지수가 상당히 돌 때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로 갈 때는 이 조선이나 AI 전력은 그동안에 상승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지수가 오히려 크게 상승하는 날은 조선이나 AI 전력이 하락 조정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락폭이 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큰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방산주를 다시 편입을 시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 2차전지 탑10 인버스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이제 크래프톤 게임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도 재료 보유한 주식이고 SBS도 넷플릭스라는 재료를 보유했습니다. 낙폭과대 종목들은 이제 코스맥스, 바이오다인 주로 이제 바이오 종목이 많은데 오늘도 녹십자 같은 종목이 어닝 쇼크가 나서 좋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장기 투자로 보기보다는 이 낙폭과대할 때 재료를 보유한 주식이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아니면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주도요. SKC 같은 종목은 유리기판 대장주인데 상승폭이 가장 높은 주식은 아니지만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죠. 이런 종목은 꾸준히 종목을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이제 지수가 낙폭이 과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하락률 순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캡처해서 보셔도 되고요. 따로 본인들이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종목들을 추가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재료가 강력하거나 아니면 특정 재료의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대장주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잔고 수익을 보면 일단 WTI 원유 종목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빠졌고요. 조선주와 조선 엔진주, AI 전력주 그리고 방산주들을 좀 추가시켰습니다. 개별 재료는 SBS, 크래프톤, 펜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망 목표 계좌는 수익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늘 편입한 HJ 중공업은 오늘은 손실이 났죠. 이러면 좋지는 않습니다. 당일날 매수한 종목이 어쨌든 종가에는 긴 꼬리 달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따로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건 오늘 매수를 했는데 얘는 이제 바로 오늘 반등을 했죠. 그래서 조선주들 매매를 했고요. 주식 매매 내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ETN 한 2달, 2, 3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수익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요거 4만주만 2,200만 원이니까 6만 주까지 합치면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수익이라고 봅니다. 따로 사목 계좌에서도 수익이 꽤 났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30%에서 47%에서 원유는 첫 매매한 것 같고요. 케이프는 이제 편입했던 종목인데 단기에 좀 과도하게 올랐다고 생각해서 교체 매매 차원에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샀습니다. 12%에서 16% 이렇게 조선주가 돌 때 낙폭이 과대한 케이프 같은 거는 이제 한 25%
최고치 대비 25% 정도 하락했을 때 매수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죠. 다른 조선주보다 일단은 그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됐고 시총이 뭐 1000억 이하기 때문에 그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설 연휴 때는 제가 여행을 가기 때문에 좀 2주 정도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매매 수익 올리시고 설 연휴 가족들과 모두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